22대 총선의 재외선거가 3일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공관외 추가 투표소 운영도 시작됐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나란히 뉴욕시를 방문하고 각각 선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최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미 전역의 운송망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댕기열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미주 대륙 내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여성이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의 재외선거가 3일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공관외 추가 투표소 운영도 시작됐습니다. 22대 총선 재외선거 3일차인 오늘부터 추가 투표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 추가 투표소에는 오전부터 하루 종일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동포회관 투표소, 그리고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 KCS 한인 동포회관 투표소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오늘 추가 투표소가 운영되면서 참여율도 급증했습니다. 오늘 하루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4개 투표소에서 모두 86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펠팍 투표소가 3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테너플라이 투표소 104명, 퀸즈 202명, 그리고 맨하튼 공관 투표소는 242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첫날 201명, 둘째 날 113명을 합산하면 3일간 총 투표 인원은 1,181명으로 등록 유권자 5,178명의 22.8%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뉴저지와 퀸즈의 추가 투표소는 내일과 모레까지 운영하고 공관 투표소는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나란히 뉴욕시를 방문하고 각각 선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대규모 후원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날 거둬들인 후원금만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반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교통 단속 중 총격으로 사망한 뉴욕 경찰의 유가족을 방문해 위로하며 법 질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뉴욕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취임한 이후 증가한 범죄와 공권력의 무력화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뉴욕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에서는 근소하게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동원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바이든 대통령이 보유한 자금은 1억 5,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후원금의 상당수를 재판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보유 자금은 3,700만 달러로 자금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지원 사격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거침없는 독설 등으로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 지원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미국 전역의 운송망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상황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프리덤 워크의 스티브 무어 수석 경제기고관은 바이든 정부하에서 이미 존재하는 공급망 문제에 더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식료품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박으로 들어오는 화물뿐 아니라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트럭들도 다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 복구 작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프란체스코 비앙키 교수 역시 볼티모어가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화물을 동부 해안의 다른 주요 항구로 우회함으로써 그 일부 영향이 완화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핏 브리지지 교통부 장관도 이번 사고가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붕괴된 교량의 복원 작업에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는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미국 전체의 경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고의 여파와 복구 작업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이 어제 뉴욕 시민들의 교육 및 일자리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는 5개 보로의 인력 개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잡스 NYC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는 뉴욕시의 5개 보로에 공공 및 민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채용관을 개편하고 새로운 인재 포털 jobs.nyc.gov를 개설해 시민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6월 특정 시정부 직위에 대한 학사 학위 요건을 없앤 것처럼 초급 일자리에 대한 최소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팬데믹으로 손실된 민간 부문 일자리가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며 이번 조치가 이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뉴욕시 흑인의 실업률은 9.3%에 달하는 반면 백인은 3%에 불과합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잡스 NYC는 민간 부문 일자리 회복에 있어서 공평성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정부는 20여 개의 기관과 지역사회단체, 민간 파트너와 협력해 이니셔티브를 운영할 예정이며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고용주와 인재를 교육하는 지역사회 단체 간의 상호 교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스니커즈 판매점을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아온 한인 업주가 $400만 상당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역 매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드레셔에서 영스 스니커 시티를 운영해온 63살 용 이 씨가 탈세 혐의를 인정해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드레셔 지역에서 스니커즈를 판매하며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지역사회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는 현지 시장이 가게를 방문해 우수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국세청은 용 이 씨가 현금 매출을 숨겨 $400만 탈세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0만 세금을 탈세했다고 밝히며 용 이 씨에게 총 4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각각의 혐의는 징역 최고 5년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용 이 씨가 운영해온 영스 스니커 시티는 지역사회의 명소이자 북부 필라델피아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성장한 가게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3만 명에 달하며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홍보를 이어왔습니다. 국방부에 가짜 제품을 납품하려다 적발된 한인업자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와 연계된 심각한 사기 범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북가주 연방검찰은 63세의 스티브 김 씨가 국방부에 $350만 상당의 모조품과 중고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국방부에 납품하려 한 팬 부속품 일부에 제조사 상표를 가짜로 붙여 새 것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모조품이나 중고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납품하려 한 제품은 국방부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핵 잠수함, 항공기 레이저 시스템 등 미국의 주요 국방무기 시스템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기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가짜나 중고 제품임을 추궁하는 국방부 직원에게 또다시 위조된 증명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열립니다. 그는 송금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모조품 유통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댕기열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환자가 속출하면서 연간 감염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미주 본부인 법미보건기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 지역 대부분에서 4가지 혈청형의 댕기열이 모두 관찰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 혈청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댕기열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고열, 두통, 발진, 관절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해 미주 대륙 내에서 집계된 댕기열 감염자는 이미 35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39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로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감염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의 전체 감염자 수 45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올해만 29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758명에 달해 2000년 이후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도 전체 인구의 거의 3%에 해당하는 19만 명이 넘는 사람이 댕기열에 감염됐고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환자 수가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상 고온 현상과 엘니뇨의 영향, 급속한 도시화, 열악한 위생 환경 등이 댕기열 감염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잔의 술은 건강에 이롭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는 여성이 관상동맥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의료그룹 카이저 퍼머넌트가 실시한 이번 연구는 18세에서 65세 사이에 18만 9천여 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 관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주당 한두 잔의 적음, 주당 3잔에서 7잔의 보통, 주당 8잔 이상의 많음 3그룹으로 분리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년의 추적기 동안 3,108명의 참가자가 관상동맥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하루에 한 잔 이상 음주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이 33%에서 51% 높았고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68%더 높은 발병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심장질환 유형 중 하나로 동맥벽에 축적되는 지방 플라크로 인해 심장 동맥이 심장의 혈액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코올이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동안 알코올이 심장을 보호한다고 여긴 기존의 생각에 중요한 반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신체가 작고 대사, 혈압, 간 기능, 지방 축적까지 다르기 때문에 담배나 의약품, 맥주 한 병, 와인 한 잔 등 많은 것들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 2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9%에 이어 소폭 내려왔고 시장 예상치 2.8%와 같았습니다. 전월과 비교한 오름폭 역시 0.3%로 시장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2.5%에 부합한 수치로 지난 1월 2.4%보다는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가 인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기록한 물가 상승률 7%에 비하면 대폭 낮아진 수준입니다. 다만 소비자 지출은 월간 0.8% 증가해 예상치인 0.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인소득 증가율은 0.3%로 예상치 0.4%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오늘 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 배출이 줄면서 대형 화물차의 이동 경로에서는 7,200만 미국인이 마시는 공기가 깨끗해지고 트럭 소유주도 연료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에 연간 130억 달러 상당의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 기준을 준수하려면 현재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쓰는 상용차의 상당 부분을 저배출 차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인 1.5세인 줄리석 포담대 법대 교수가 3월 여성의 달을 맞아 뉴욕주가 선정한 여성 평등 챔피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주 청사 거버넌스 리셉션 룸에서 열리고 있는 평등의 챔피언들, 뉴욕 여성들과 평등권 수정안 전시관은 여성 평등권을 위해 투쟁해온 여성 7명을 선정해 이들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인으로서는 석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석 교수에 대해 평등권 수정안 및 비준 운동에 관한 책 위더 우먼을 썼다며 법학과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 학문의 경계를 아우르는 헌법 제정자로서의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비교 법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어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뉴욕주 의회를 향해 관련 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용적률 규제는 맨하튼 미드타운처럼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의 수를 제한한다며 주의회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주거 건물을 지을 때 부지 규모의 최대 15배에서 18배 수준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선은 1961년 주의회 입법을 통해 건물의 총 면적이 해당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고 오후와 밤한때 적지만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오전 한때와 밤 늦게는 적지만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겠고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